아주 오랜만에 주말 동안 비트코인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넉 달 가까이 지속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드디어 끝난다는 소식 때문이겠죠. 트럼프는 현재 종전 합의에 서명한다 이렇게 못을 박은 상태고, 시장은 이번만큼은 트럼프의 말을 믿는 눈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 반, 걱정 반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전쟁 곧 끝난다 이 말 수백 번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미국 이란의 종전이 진짜인지, 그렇다면 종전이 되면 비트코인은 어디로 갈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케빈 허시의 첫 FOMC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어코인 부자입니다. 현재 일요일 아침인데 새벽부터 너무 중요한 소식들이 시장에 많아서 이렇게 급히 영상을 켰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미국 이란 소식부터 한번 알아보면 이번 종전 뉴스, 트럼프가 이번엔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명식 장소가 스위스 제네바로 잡혔고, 미국 공군 수송기가 이 장비를 싣고 유럽으로 떠나는 게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종전 협상이 말로만 오고 갔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준비를 한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비행기를 띄웠다는 건 적어도 미국만큼은 이번 종전 서명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는 뜻 같습니다. 실제로 주말 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상승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G7 정상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월드컵도 열리고 있죠. 그러니까 종전을 선언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러한 종전 기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종전 기대만으로 시장이 현재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종전 협상이 과거와 뭐가 다른지 한번 따져보고, 종전이 되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어디로 움직일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쩌면 종전 협상보다 더 중요한 다음 주에 있을 케빈 허시의 첫 FOMC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 이번 종전은 진짜일까? 여러분,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종전 합의를 중재한 건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닌 카타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카타르는 이미 매우 오랫동안 이 중동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나라입니다. 일종의 중동의 스위스라고 해야 할까요? 여하튼 한 달 넘게 제자리 걸음이던 이 협상이 카타르가 본격적으로 끼어들면서 갑자기 속도가 붙은 겁니다. 추가로 이번 협상이 과거와 다르다고 보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다 이렇게 판단하는 언론들의 핵심은 구체적인 경제안이 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미국이 지금까지 동결한 이란 자금 240억 달러 중에서 절반인 120억 달러를 풀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는 대가로 이란은 통행료를 받겠다는 조건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한다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일종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중동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유가가 오르는 이유가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이죠. 물론 지금까지도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협상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한 발 양보를 한 것인지 몰라도 호르무즈를 개방하는 대가로 일종의 보상안을 제공한 느낌이 강하다는 겁니다. 현재 한푼이 급한 이란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잡히는 거래가 된 거라는 거죠. 이번 종전 협상이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고작 120억 달러로 끝날 전쟁이었으면 사실 4달이 아니라 4주 만에 끝났어야겠죠. 미국, 이란 이 두 나라는 어떨지 몰라도 이스라엘 속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번 협상에서 네타냐후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는 절대 철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다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종전 MOU에 확실히 두 나라가 서명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아직 이란 내에서도 강경파, 그러니까 군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나온 이 미국 이란 종전 소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번엔 분명히 과거보다 진도가 많이 나갔고 주말 동안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도 그에 대한 기대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합의문에 서명을 하기 직전까지는 절대로 방심하지 말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이번엔 다르다. 이 말이 사실 제일 위험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목차. 만약에 종전이 되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여러분, 종전이 비트코인의 왜 호재인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출발점은 당연히 기름값이겠죠. 유가, 그러니까 기름값이 내려가면 물가가 잡힙니다. 그리고 물가가 잡히면 위험자산 선호가 커지죠. 실제로 현재 모든 위험자산 중에서 이번 전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좀 유별난 정도였죠. 미국 이란 소식에 많이 흔들린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통화량에 예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트럼프가 2주짜리 임시 휴전을 발표했을 때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넘기는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미국이 다시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 상승분을 며칠 만에 반납하기는 했지만 이것만 봐도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열쇠를 쥔 포인트는 미국 이란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종전이 확실시 된다면 자금 유출을 주도했던 기관들이 적어도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있는 돈을 빼는 흐름은 좀 멈추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결국 호재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항상 이게 얼마나 시장에 좋은 소식인가 이게 아니라 이미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겠죠. 이건 기술적 분석도 하는 트레이더로서 다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1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현재 나오고 있는 상승분이 이 기대감을 이미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63K까지 조금 내려오기 전까지는 좀 관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선물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건 보내주는 편입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확실히 내 자리를 기다리는 게 저는 좋은 매매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목차. 진짜 변수는 사실 캐비너시입니다. 여러분, 사실 비트코인 투자자가 이번 주에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종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다음 주 미국 중앙은행의 새 수장 캐비너시가 파월에 들을 이어 첫 FOMC를 이끕니다. 이거야말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재 이렇게 급히 영상을 찍는 이유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캐비너시는 매파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금리를 쉽게 안 내리는 강경파라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껄끄러운 유형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돈이 풀려야 오르는데 워시는 금융 안정화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사람이 처음 이 차기 의장으로 거론이 되자마자 금값이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한 날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금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유동성 자체가 과거보다 줄겠구나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번 FOMC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에는 당장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금리는 거의 확정적으로 동결이겠죠. 패드워치에서도 이번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98%로 매우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금리가 아니고 워시가 앞으로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방향성 그 자체일 겁니다. 이번에 워시가 FOMC의 첫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투로 어떤 방향으로 금리를 설계할지에 따라서 굉장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점도표,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보는지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지도인데 이 점도표의 점들이 금리를 올리는 위로 몰리면 종전이고 자시고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수 있겠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캐비너시 입장에서도 첫 FOMC인 만큼 시장의 기존 세력들과 시작부터 척을 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처음인 만큼 의외로 굉장히 유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이제 캐비너스 입장에서는 시장과의 관계 외에도 트럼프가 워시한테 개인적으로도 금리를 크게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캐비너스가 아무리 물가 안정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만약 이번에 종전 협상이 확실시 되면 무작정 금리 인하에 반대하기도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종전 합의문을 서두르는 이유가 FOMC 전에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과 이란의 종전은 분명 과거보다 진도가 더 많이 나간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강경파가 남아있는 한 서명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점. 둘째, 종전이 성사되면 비트코인은 분명 호재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맞춘다고 모두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변동성이니까 방심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셋째, 캐비너스의 첫 FOMC가 사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18일 목요일 새벽 3시 시장에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니까 달력에 표시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호재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얽히는지 차분히 지켜보면서 포지션을 짜려고 합니다. 한 발 늦어도 확실한 구간을 보고 들어가는 게 저는 언제나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속 브리핑은 이제 제가 라이브와 게시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종전 소식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전옥 코인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